나에겐 늘 죽음의 그림자가 찰싹 들러붙어 있었다. 내 심장은 모친의 뱃속에서 여러 번 멈추었고 태어났을 때는 사선이라고 했으며 맥도 없고 숨도 안 쉬었다. 막 화장되려던 찰나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며 나는 첫 울음소리를 냈다. 나는 내가 강하게 원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왔다. 실행해왔다. 하지만 한 개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다. 오보야시키, 네 말이 옳았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생물은 예외 없이 죽는다. 마음이야말로 영원 불멸이다. 확실히 그러하다. 그간 죽인 인간 따윈 한 명도 기억나지 않는다. 육체는 죽으면 끝. 그런데 어떠하냐. 마음은 계승되어 결코 멸하지 않았고 나조차도 그것에 진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묵도하고 감동하여 전이됐다. 나의 육체는 곧 멸하겠지, 햇빛에 의해서. 하지만 나의 마음 또한 불멸이다. 영원하다. 나는 이 아이에게 나의 모든 바람을 맡기기로 했다. 호흡도 심장도 정지했지만 모든 세포는 사멸하지 않고 살아있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 나의 피도 힘도 전부 쏟아붓자. 만약 즉사르변에 살아남는다면 하마도 탄지로 너는 햇빛도 극복하고 최강의 혈기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카마도 네즈코와 한 핏줄을 가진 오라비고 그 괴물과 같은 호흡을 썼던 유일한 인물이니 너는 죽지 않는다. 나는 믿는다. 내 꿈을 이루어다오 한지로 네가 멸해라. 나 대신 혈기 사냥꾼을. 그렇게 눈을 뜨게 된 탄지로는 순식간에 발을 재생합니다. 그리고 무잔의 바람대로 그잘 대원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기요가 겨우 몸을 날려 대원을 구해내지만 카쿠시들은 탄지로가 공격해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탄지로의 모습은 영락없는 혈기였죠. 탄지로는 계속 다른 카쿠시를 공격하려 했고 다시 기요가 구해내기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행히도 태양빛이 내리쬐었고 탄지로의 몸이 터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자 탄지로는 바닥에 뒹굴며 괴로워합니다. 탄지로의 공격에 얼굴이 스친 카쿠시는 아직도 탄지로가 혈규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며 괴로워하는 그를 걱정했는데 이것은 현실임을 일깨우듯 도미오카 기유는 움직일 수 있는 자는 무기를 들고 모이라고 외칩니다. 그런 소란에 귀잘때는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채게 되죠. 기유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탄지로가 혈규로 변했고 햇빛 아래에 고정시켜 불태워 죽여야 한다고. 사람을 죽이기 전에 탄지로를 죽이라고. 그렇게 기유는 햇빛을 피해 그늘로 가려는 탄지로를 찌르며 햇빛 밑에 묶어두었는데 좀 전에 카쿠시에게 향했던 탄지로의 공격은 조금만 늦었더라면 죽었을 공격이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기에 냉정을 유지하며 이성적인 판단으로 혈기가 된 탄지로의 토벌 명령을 내린 것이었고 기유는 탄지로가 탄지로인 상태로 죽어주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곧 탄지로는 무잔의 생각대로 태양을 순식간에 극복해내며 기유를 공격했죠. 그리고 재차 탄지로의 공격이 이어지려던 찰나 이때 이노스케가 나타나 탄지로를 막았고 기유는 동료라고 외칩니다. 이어서 제니츠도 나타났죠. 하지만 오로지 상대를 죽이기 위해 살기를 드러내는 탄지로의 모습에 이노스케는 말을 잃었고 제니츠는 이런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며 눈물을 보입니다. 곧 이노스케를 향해 탄지로가 달려들자 이노스케는 탄지로의 공격을 받아낸 뒤 그를 베려고 했는데 전에 암주의 바위를 미는 훈련을 하던 중 이들은 약속했습니다. 우린 동료니까, 형제 같은 동료니까 누군가 바른 길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다 같이 막자고.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올바른 길을 걷자고. 그때의 일을 떠올린 이노스케는 자신이 맞겠다고 다짐했지만 곧 다정하게 웃으며 먹을 것을 건네주던 탄지로의 모습을 떠올렸고 칼날이 탄지로의 목으로 향하던 찰나 자신은 탄지로를 뵐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무방비해진 이노스케에게 탄지로의 공격이 향하게 되는데 그때 탄지로를 막아선 자는 아마도 네즈코였습니다. 탄지로는 네즈코의 어깨를 물었고 네즈코는 탄지로를 안아주었는데 현재 모든 기약을 되찾은 네즈코는 자신이 혈기였을 때는 자아가 없었기에 홀로 탄지로가 짊어지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이어서 이 잔혹한 세상을 관통하는 말을 꺼냅니다. 왜 항상 탄지로만 고통을 겪는 걸까? 왜 열심히 사는 착한 사람들이 언제나 늘 짓밟히는 걸까? 네즈코는 그런 사실이 분하다며 지지 말라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탄지로는 포효하며 날뛰었고 제니츠와 이노스케가 달라붙어 말렸지만
탄지로는 충격파를 발사하며 떨쳐냈죠. 그리고선 등에서 무잔을 연상케 하는 촉수를 뽑아냈고 그의 행동을 말리는 네즈코를 뒤로 제니츠를 공격합니다. 水の呼吸、死の型。打ちしよ。 이래 기유가 막아냈고 기유는 탄지로가 네즈코를 물며 피의 맛을 알아버렸기에 탄지로가 사람을 죽이기 전 빨리 죽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햇빛을 극복한 탄지로를 죽일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고 이때 탄지로는 충격파로 구체를 만들어내 기유에게 발사하려고 했죠. 이에 네즈코는 아무도 죽이지 말라고 애원하며 자신의 손을 충격파를 발사하려는 탄지로의 입에 갖다 댑니다. 그러자 충격파는 발사되었지만 빗나갔고 이에 기유는 탄지로의 행동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피를 흘리고 있는 먹잇감이 눈앞에 있는데도 네즈코를 죽이지 않는 것과 충격파 공격도 빗나간 것에 혹시 탄지로가 혈기에 피해 저항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죠. 탄지로의 자아를 돌려놓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역사는 여태 네즈코 외에 일어난 적이 없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유시로도 알게 되었지만 혈기인 그는 해가 떠오른 상태에서 무언가 도움을 주기는 어려웠죠. 그때 그의 시야로 카나오가 지나갔고 그녀는 카마도 남매를 보며 눈물을 보입니다. 그러고선 품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는데 그건 시노부가 등꽃으로 만든 혈기를 인간으로 만드는 약이었습니다. 이미 타마요에게서 약을 3개나 받았었기에 시노부는 필요 없어진 여분의 약을 카나오에게 맡긴 것이었고 원래는 혈기와 공동으로 연구를 한다는 사실에 열불이 났던 시노부지만 일이 끝나고 나선 타마요를 존경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시노부는 타마요를 혈기가 아닌 사람으로 인정하며 혈기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꿈을 이루게 된 것이었죠. 결국 시노부가 만들어 두었던 약은 무잔의 최후의 발악을 막을 한 수가 된 것이었고 카나오는 시노부가 자신의 한쪽 눈을 남겨준 건 이 순간을 위해서라고 짐작합니다. 아직 탄지로가 혈기가 된 직후라 지금이라면 탄지로의 공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며 꽃의 호흡 종형 희한 주안을 사용했죠. 그렇게 카나오는 탄지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뛰었고 탄지로의 공격에 스치며 카나오는 피를 흘렸지만 그의 몸에 주사기를 꽂아 넣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네즈코를 울리면 안 된다고 말해주었죠. 그런 그녀의 말은 탄지로에게 전해졌고 곧 탄지로는 무잔의 살덩이로 가득한 내면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어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우는 네즈코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 탄지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고 신에게 빌게 되죠.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자신은 그저 누이 동생과 함께 집에 돌아가고 싶은 것 뿐이라고. 하지만 그때 무잔이 나타나 가족들은 다 죽었다며 주검들만 묻혀있는 그 집에 돌아가서 뭐 할 건지 물으며 돌아가려는 탄지로의 의지를 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추억이 남아있는 그 행복한 날들은 탄지로와 네즈코가 있는 한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고 그렇기에 탄지로는 돌아가려고 했죠. 무잔은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자 이젠 네즈코는 탄지로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탄지로는 네즈코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잔의 말을 부정하고 탄지로의 말이 옳다는 걸 긍정하듯 탄지로가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의 가족이 나타나 탄지로의 등을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무잔은 탄지로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탄지로를 원망하고 있고 아무도 그가 돌아오길 원치 않는다고 말이죠. 탄지로는 모두를 다치게 만든 것을 돌아가서 사과하고 싶었고 이에 무잔은 사과해봤자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간질하지만 탄지로는 모두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걸 냄새로 알고 있었습니다. 무잔은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자 이번엔 탄지로가 돌아가게 되면 겪게 될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말해주는데 혈기가 아니게 되면 탄지로는 반점의 대가로 몇 년 안에 죽게 될 것이었고 무잔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여 눈앞에 있는 무한한 생명을 거머쥐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인간으로서 죽고 싶었고 무한한 생명보다 모두의 곁으로 돌아가길 원했죠. 올고전 탄지로는 무잔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다음 무잔의 말은 탄지로의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그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너만 살겠냐는 너만 아무것도 잃지 않고 태평하게 살아남을 것이냐는 말이었고 이에 탄지로는 죽어간 이들이 생각나는지 눈물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탄지로의 몸을 지탱하고 일으켜주는 건 함께 싸우다 죽은 주델과 걔네였습니다. よかったな炭治郎禰豆子こっちこそ
そありがとう。君のおかげで大切なものを取り戻した。炭治郎くん、頑張りましょうね。甘露寺みつりはかまど兄弟を応援してるよ。炭治郎くん、頑張ってくださいね。どうか禰豆子さんを守り抜いてね。俺がここで死ぬことは気にするな。柱ならば後輩の盾となるのは当然だ。 무자는 이들의 손이 탄지로의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했지만 이건 탄지로가 살아주길 바라는 그들의 마음이었고 곧 탄지로는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손을 보게 되는데 그건 탄지로가 돌아오길 바라는 네즈코의 손이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무자는 죽은 자들의 증오에 찬 목소리가 들리지 않냐며 왜 자기들은 다 잃었는데 너만 살았냐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물었지만 탄지로는 그간 함께해온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 줄 아는 사람이고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이나 슬픔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란 것을 말이죠. 그렇게 탄지로가 돌아가려고 하자 무자는 기다려달라고 자신의 의지를, 마음을 물려받아 달라고 애원하게 되지만 탄지로는 돌아오라고 절대로 지지 말라고 응원해주는 모두의 손에 이끌리며 올라가게 되고 홀로 남아 사라지게 될 무자의 뒤로 탄지로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곳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곧 탄지로는 걱정이 가득한 네즈코를 보며 상처 입혔던 것에 사과하고 괜찮은지 물었는데 이에 모두가 원래의 탄지로로 돌아왔음을 직감하며 환호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유시로도 훌쩍이며 안도했고 곧 품속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는데 그건 타마요의 유품이었고 유시로는 타마요에게 전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말이죠. 자, 이렇게 무잔의 최후의 발악마저 실패로 돌아가게 된 이번 화가 끝이 났는데요. 무잔마저 한 개체로서의 한계를 느끼며 영원 불멸은 마음이라는 걸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귀멸의 칸날의 주제를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저번 화에서 애기 무잔에 관해 이야기했었고 이에 무잔의 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라고 댓글들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이건 그리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번 화 무잔의 과거를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애기 무잔의 의미는 그 순간 과거 사산될 위기를 겪고 살기 위해 울음소리를 냈던 것처럼 그 순간이 무잔에겐 과거 경험했던 죽음과 가장 가까운 순간이어서 생에 대한 무잔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작가가 귀멸의 칸날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멸의 칸날에 내용이 없다고 하는 사람, 특히 이걸 그냥 심파라고 보는 사람들, 인생의 길이나 깊이가 부족해서 삶의 경험치가 많이 없기에 볼 수 없는 것이지 않나. 이 작품은 그런 경험치에 따라 크게 평가가 갈릴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기술적인 것보다 이 부분이 압도적인 장점으로 작용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앞으로 제 리뷰를 쭉 보시게 되면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고쳐야 할 부분도 있어요. 탄지로에게 혁도를 통한 공격을 한 묘사는 없는데 무잔에게도 통했던 혁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기류의 대사는 부자연스러웠고 또 기류의 역할이 중계만 하고 있어요. 아카자전에서 탄지로를 구하기 위해 방패로서 활약을 하긴 했지만 마지막이니만큼 애니화되면 하나오가 탄지로의 촉수를 뚫을 때 길을 터주는 역할 정도는 좀 넣어주면서 지켜지기만 하면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했었던 서사의 동점을 찍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네요. 그리고 딱히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 멤버십 가입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